지열발전 사업에 참가한 유럽 업체가 물 주입 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에서 철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재공론화 계획을 밝히면서 경주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포항 약국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출소 후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는 학계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열발전 사업에 참가한 유럽 업체가 한 차례 강진 이후 철수해 유발 지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4월 15일 포항 흥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포항 시민이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3.1의 지진이 일어난 때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하던 시기, 10년 전 독일 란다우에서 지열발전을 하다 지진을 경험한 유럽 업체는 3.1 지진 후 곧바로 철수했다고 포항 시민을 대표한 조사단 자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유럽 B업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알아채고 발을 뺐는데도 정부가 지열발전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2017년 3월에 3.2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 업체가 황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거죠. 특히 물 주입 시 최대 23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데도 포항 지열발전에는 89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했고 2.0 이상 지진 시 컨소시엄인 포스코와 서울대, 포항시에 알려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석연찮습니다. 2.0 이상 일어났을 때는 포항시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가 넥스지오가 제대로 했는지. 물 주입이 단층대를 건드리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정 위치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것은 유발 지진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던 포항 시민은 없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얼마나 신뢰받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도 산하 출자 출원기관들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했던 직원 채용 방식을 바꿔 도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 및 필기 시험까지 일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 청렴 조항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 계획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재공론화 계획을 밝혔는데 경주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가동 뒤에 배출되는 고준위 방패물,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수십 년간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10년 뒤인 2028년까지 사용 후 해결료 처분시설 부지를 결정하고 7년 뒤에는 중간 저장시설, 24년 뒤에는 영구 처분시설 건설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재공론화를 결정했습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중간 저장과 영구 처분에는 모두 64조 1,3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수만 년 뒤 미래 세대의 안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경주에 있는 이 핵폐기물이 반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라 좀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단은 정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 국민에 대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결정과 같은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 시민 참여 많이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위원회 방식의 이제 참여였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주민 참여 방식이 바로 이걸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반 주민, 엘리트 주민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수기 방식으로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이라든가 합의회의.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재검토 위원들은 재공론화는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부지를 선정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업계가 무관심했던 사용 후 해결료의 특성과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었던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 계획 전반의 로드맵을 잡는 것이고요.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임시 저장고를 더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검토 준비단으로부터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조만간 구체적인 공론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울산 포항 복선 전철 사업 구간 중 가장 긴 송정터널이 관통됐습니다. 울산시 북구 창평동과 경주시 외동읍 구월리를 연결하는 이 구간은 길이 10.2km로 울산 포항 간 건설 중인 25개 터널 가운데 가장 깁니다. 울산 포항 복선 전철 사업은 76.5km에 모두 2조 6,6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비누 조각을 해온 신미경 작가가 경북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무려 230여 점에 이르는 놀라운 비누의 변신을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비누 벽돌로 건축된 폐허 풍경. 비누 14톤이 들어간 대작으로 은은한 천연 비누향과 폐허의 스산함이 묘하게 어울립니다. 비누로 만든 불상과 백자는 재료를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해온 작가는 25년 전 유학 때 느낀 혼란에서 비누를 착안했습니다. 영국에 딱 가서 나는 이들과 너무 다른 존재구나를 깨달으면서 다른 만큼 다른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서양 고전 조각품들이 매끈한 비누처럼 느껴진 작가는 비누로 유물을 빚어냈고 현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소하고 닳기 쉬운 비누로 귀중한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아슬함까지 담아낸 겁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있고 또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러한 호흡들하고 어떤 비누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비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유물이라는 것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전시 기간 동안 관객들이 작품으로 손을 씻어 볼 수 있는 화장실 프로젝트와 직접 대리석 무늬 비누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어서 주말 문화 소식입니다. 사진가 모임 포항산책의 손 하나에 울림 다부, 바다전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빛을 주제로 한 색과 빛의 스펙트럼전이 포스코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 약국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5살 정모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 씨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에는 포항 약국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1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에는 눈발이 날리겠고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칼바람이 불면서 추우셨죠? 주말인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부 동해안으로는 첫눈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시작된 비 또는 눈은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북부 동해안으로 2에서 5cm입니다. 내일 내리는 비나 눈이 얼면서 도로나 보행로 등 결빙될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사는 계획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2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8도, 낮이 되면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비구름대가 지나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민 포럼이 오늘 오후 포항 중앙상가에 위치한 창의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주 포스텍 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김유석 폐기물관리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해 포항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연 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등 경험담을 이야기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내외 대표 여자 골프 선수들이 참가하는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가 경주 블루원 디 아너스 골프클럽에서 개막해 25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협회에서 활동 중인 박인비, 박성현, 유소연 등 13명의 선수와 국내 여자 골프 선수 이정은과 오지현, 최혜진 등 13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샷 대결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회에선 국내 여자 골프 선수팀이 우승했습니다. 포항시청 앞 광장에 내일까지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김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장터에는 배추와 무, 고추, 파 등 지역 농민 35농가가 직접 생산한 김장 채소를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포항시는 도농 상생을 위해 김장철 외에도 시청 앞 광장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지 주인이 아닌 실경작자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쌀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농지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생산 조정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상을 노린 인위적인 농가 분할을 막기 위해 농가 이력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권준범 판사는 포항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포항시로부터 음악회 등 행사를 열기 위해 보조금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4,7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오늘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운행이 중단됩니다. 경상북도는 시외버스 회사가 적자가 심하다며 노선 조정을 요구해 오늘부터 동대구 상주 구간 등 시외버스 노선 17곳의 운행을 50위에 줄였습니다. 하루 6번 운행하던 안동 서대구 구간 등 18개 노선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버스 회사의 적자로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 노선의 상당수가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지역대학으로는 드물게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장터를 열었습니다. 진흥관 통일광장에서 열린 문화장터에서는 지역민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다문화 가정에서 만든 음식, 그리고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학생 동아리들의 음악과 춤이 공연됐으며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대학문화 체험회 장도 펼쳐졌습니다. 또 특별 행사로 대학생들과 시장과의 대화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